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89포인트, 0.58% 하락한 2055.80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8% 내린 714.1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수입 자동차 관세 연기 소식에 힘입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나타나면서 파란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무려 7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인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2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양국 간의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과 그리고 위안화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전거래일 대비 4.2원 상승한 1,195.7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는 2017년 1월 11일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무려 7거래일 연속 장중 연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이제 1,2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들 이에 대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호재까지 부재하면서 당분간은 우리 시장 이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정말 금요일마다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직접 해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초반에 신청을 해주셔야지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종목 상담도 해주시고 또 히든 종목도 공개해 주실 건데요. 오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늘 그렇습니다만 오늘의 각오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시장 자체가 늘 그래요. 우리는요,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보고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죠. 분명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는 많이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볼 수 있고 내일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 새로운 이 대안법이라든지 현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잘 하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오늘은 좀 빨간불 켜는 줄 알았더니 이내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코스피 시장 자체는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정말 굉장히 비난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거를 틀렸다고 얘기하지 틀린 거를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해야지만 이것을 올바른 길로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도 보고 말씀해 드린다라고 하면 늘 말씀드렸죠. 코스피 시장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더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이제 현재 증시에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증시가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중 무역 전쟁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심화가 되면서 이제 뭐가 됩니까? 중국 경제도 타격이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기에도 이제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많은 해외라든지 각 투자자들의 시선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나라 이제 경기가 타격을 입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 증시라는 게 그래요. 경기를 이제 우리나라 경기를 따라가게 되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경기가 이제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어질 거고 우리나라 주식에 증시에 투자하는 외인의 자금까지 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미래, 일단 차트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과거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면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을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가지고 왔던 건데 지금 이제 어때요? 1분기 성장률, 1분기 경제 성장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이제 경기가 결국에 그 나라의 증시는요. 그 나라의 경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결국 이 코스피 시장이 빠질 곳은 1,500까지도 열려 있고요. 만약에 더 심하게 이제 경기가 무너진다고 하면 1,000포인트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 결국에는 이 코스피 시장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더욱더 빠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코스닥은 어떤가요? 코스닥은 그래도 5일선 위를 좀 올라서면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또 했었는데 오늘도 파란불 켜면서 조금 걱정이 크거든요. 비슷하게 많이 빠질까요? 그래, 일단은 뭐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많은 분들이 걱정이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차트만 보고 간다라고 하면요. 최근에 굉장히 이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이냐? 자, 코스피 같은 경우 본다라고 하면요. 이미 그 코스피부터 먼저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평대 월봉상 2평대도 지켜줘야 될 2평대 이미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제 전저점까지인 1750까지가 최소 일단 열려 있는 자리인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월봉상 저점대를 깨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상승 추세에서 아직 월봉상 저점 깨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고 하면요. 우리나라가 늘 그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 미래가치 투자를 했던 시장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북한에 대한 이 어떤 이슈를 얘기한다 해서 남북기업주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정말 그 기업에 대한 미래가치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아니 최근에 뭡니까? 최근에 이제 그래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아니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제게 얘기했어요. 제가 수소차 종목을요. 지난 11월 달에 사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200% 내지 300% 날아갈 때도 많은 투자자들이 뭐라 했겠느냐.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게 전기차인데 무슨 수소차를 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했지만 수소차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테마를 이었고 200, 300% 올라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결국에요. 미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현 시장에 어떤 테마를 가지고 오느냐, 어떤 기대감이 있느냐. 주식이란 건 결국 기대감과 테마를 통해서 가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는 건요. 이 테마가 가장 강력하게 조정되어 있는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요. 이 코스피 시장은 무너질 수 있겠지만요. 코스닥 시장도 물론 이 증시를 따라서 그 영향이 없다라고 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라 했습니까? 이 테마가 살아있는 한 코스닥 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도 않을 거다. 왜? 자, 코스닥 시장은요. 우리나라 경기가 성장하는 동안 오른 게 없어요. 자, 보십시오. 코스닥 시장이 지금부터 계속 행보했던 시장입니다. 이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던 이유는 뭐였냐고 하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버블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이 IT에 대한 이 기대감과 거품이 꼈던 그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하고 빠졌다가 행보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코스피는요. 아예 IT 거품이 끼고 뭐고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꾸준하게 같이 성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코스닥은 애초에 우리나라의 성장과는 상관이 없고요. 테마를 통해서만 급등했다 빠졌다 급등했다 했기 때문에 이 테마가 계속 살아있는 한 코스닥 시장은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게 뭐예요?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도 미래 가치를 논하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간다 했던 종목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80%, 90%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량주를 잡아야지가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 철저한 테마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 앞으로도 시장이 하방으로 빠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테마 시장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도 어떤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종목이 테마주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태곤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HFR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18.99%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 전 일봉 차트 보면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큰 상승세를 보여준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뭐 큰 상승세를 보여준 이유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이거를 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HFR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제가 소개해준 종목이에요. 제가 정말요? 소개해줬기 때문에 날라갔다라고 얘기하면요. 좀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HFR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HFR이라는 종목이 이런 이 기업에 대한 이슈를 볼 게 아닙니다. 일단 중요한 건요. 차트부터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자리가 이 구간대였어요. 이 구간대. 이 구간대 소개시켜드리면서도 많은 분들이 HFR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고점에서 추천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냐. 고점이 뭔지도 모르면서 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HFR이라는 종목이 액면병합을 가지면서 거래 정지와 함께 오늘 바로 급등을 보여줬죠. 그래서 만약에 아마 매수를 잘했다고 하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한 20% 내지 30% 수익은 났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건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좀 이제 접근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오늘 HFR이 중요한 게 아니라 HFR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제이 스테판이었나요? 제이 스테판이라는 종목도 본다라고 하면요. 오늘 점상을 갔습니다. 점상을 갔는데 이 종목도 이슈가 뭐였냐고 하면 그냥 액면 병합이에요. 액면 병합.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종목은 앞으로 당겨 보면은 액면 분할. 과거에도 딱 당겨보면 언제 나왔냐고 하면 과거에는 한번 액면 분할을 했어요. 액면 분할을 하면서 거래 정지가 거래 재개되면서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즉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억 잘 하시면 좋습니다. 액면 분할과 액면 병합,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액면 병합과 액면 분할,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재개될 때 대다수 80% 정도는요,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액면 병합과 액면 분할이 뭐 어떤 호재로 작용한다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래가 재개되면서 수급이 붙어주기 때문에 이때는 한번 공략을 해봐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HFR이라는 종목이 일단은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물론 제가 추천을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요, 17,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방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하신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강태훈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의 A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신성통상입니다. 매수일 5월 1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보합권에 마감을 했고요. 소개해 주시고 나서 약간 등락폭이 조금 있네요. 이 종목 사실 다른 종목들 엄청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조금 아직 천천히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늘 말씀드렸죠. 느린 거북일수록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장에 안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먼 길을 나아갈 때요, 우리가 그 목표치를 보면서 뛰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요, 주변의 풍경을 보지 못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보고 너무 그냥 급박하게만 지나가다 보니까 도착했을 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그 목표치까지 감에 있어서, 목표 거리까지 감에 있어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걸어가게 된다고 하면요, 주변 풍경을 즐기면서 이제 주변과 동화되면서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해요. 그것처럼 주식도 똑같습니다. 당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급등한 종목 추격하고 급등한 종목 수익이 나봐야 여러분들이 이거 뭐 내가 어떻게 수익 받는지 모르고 또 똑같이 돈을 벌려 하다 보면요, 다시 한번 읽기 마련입니다. 주식도요, 천천히 여유를 즐기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통상이 지금 당장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현재 차트가 어떻습니까? 현재 차트만 쭉쭉쭉 당겨본다라고 하면요, 이미 차트가 다 말해주고 있어요. 1,100원대 돌파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1,000원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이미 급등할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다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신성통상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EDGC입니다. 매수일 5월 1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0,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7.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EDGC 일단은 오늘도 빨간불 켜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파란불을 아주 희미하게 켜긴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 우리 매수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파란불이 땡땡땡 이렇게 보여요. 이 종목은 우리가 또 걱정이 좀 생기긴 하는데 이 종목도 좀 천천히 가지고 가도 좋을까요? 일단 EDGC 같은 경우도 뭐 파란불이 보인다. 파란색은 즐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무튼 더워 죽겠는데 바다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전 지금 당장 바다에 가고 싶을 만큼 그 파란색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EDGC도 지금 이 파란색 여러분들이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현재 중요한 건 뭐냐?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 시장이 무너질 뿐이다. 시장이 빠지고 있을 뿐이다. 이것만 명시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역시나 7,000원대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요, 이 종목도 상방을 올라가는 데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홀딩하신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 히든 종목들 에이스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 그 코너죠. 바로 종목 상담 코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많은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먼저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삼성전기가 와 있네요. 삼성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꽤 큽니다. 70% 가지고 계시네요. 삼성전기 보니까요. 오늘 빨간불 켜다가 역시 약간 흐름이 비슷하게 파란불로 전환이 됐는데 97,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권에 계시긴 한데 지금 굉장히 비중이 커가지고 손실이 더욱더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죄송하지만 당장에 잘라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우량주의 늪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량주는 특히나 제일 잘 나오는 패턴이 뭐냐고 하면 차트만 보도 일단 설명드릴게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코스피 시장 자체가 이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코스피 시장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종목들이 상방에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데 삼성전기는 문제가 뭐냐? 자, 우량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쌍봉에서 제일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쌍봉이 뭐냐? 과거에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잘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우량주도 뭡니까? 쌍봉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뒤로 이제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량주들이 제일 많이 죽기 쉬운 게 뭐냐? 쌍봉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우량주들에서 제일 피해야 될 게 쌍봉. 과거에도 보면요. 과거에도 당연히 올라기도 왔어요. 하지만 뭡니까? 이 당시에도 이제 쌍봉을 만들고 나서 죽었고요. 그 긴 시간이 거의 10년입니다. 10년 뒤에 다시 원래 자리까지 온 데가 10년이었고요. 다시 올라가는 데는 2년이 추가적으로 더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 나온다. 그럼 추가적으로 내가 10년을 더 기다릴 자신이 있고 2030년도에 본전을 와도 괜찮다 싶으면 홀딩하셔도 괜찮지만 만약에 저라고 하면 그냥 과감히 정리를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우량주일 경우에는 차트상에서 쌍봉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살펴볼게요.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가비아도 보이고요. 칩셋 미디어도 보이는데요. 광팬이라고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0970님께서 강태훈 전문가님 광팬입니다. 라고 SK가스 문의 주셨습니다. 89,500원에 58%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수하고 연속적으로 쭉쭉 빠지는데 정말 힘드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SK가스 오늘 살펴보니까요. 1.45% 하락하면서 81,8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네요. 차트가 아래로 쭉쭉쭉쭉 이렇게 조금씩 빠져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SK가스라고 하면요. 일단 얘도 그냥 똑같아요. 얘도 차트 당장에 딱 차트를 먼저 확대해 볼게요. 자, 우량주의 늪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량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쌍봉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점대 맞고 얘는 이제 하방 조정이에요. 하방 조정을 얘는 끝내지 못한 이상 못 가고요. 적어도 얘가 지금 7만 원대까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얘는 진짜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거의 답이 없다 보셔야 돼요. 특히나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고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 나겠냐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뭐 하느냐? 사람들이요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해요. 돈을 어떻게든 아끼려고 한다고 하면요. 결국에 기업들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적이 계속해서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되냐? 그냥 박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뭐
이야기를 해서 강태호만 틀렸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K가스도 지금 보니까 대충 뭐 해봐야 5%밖에 손실 구간 오지도 않아요. 5% 손실 구간이면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시는 전략, 그게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상담 신청도 끊이지 않고 오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네. 풀어드릴까요? 인트로매직 6,400원에 50% 갖고 있는데요. 네네, 인트로메딕 6,400원에 50% 맞으시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강태훈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인트로메딕을 매수했던 시점이 언제쯤인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번에 예. 나오셨을 때, 강태공님 나오셨을 때 나왔었거든요. 예. 고 박사님하고 할 때. 예. 그때 산 거거든요. 그때 그때 제가 얘기했다고 하면은, 네. 아마 혹시 차트 보고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마 얘기했던 구간대가 아마 이런 구간 아닌가요, 혹시나? 그때 6,900 하다가 좀 내려서 단가를 내렸어요. 그래요. 낮춘 그래, 일단 거예요. 차트를 본다고 하면 제가 아마 소개시켜드린 게 맞다라고 하면 현재 이 정도 구간이 맞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히든 사이에라 다른 것을 보셨겠네요.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요. 그 당시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일단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 자체가 뭐 이슈를 보셔도 괜찮지만 현재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런 종목이 제대로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다가 완전하게 과대 낙폭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현재 중요한 게 지금 뭐냐고 하면은 이 구간대 뭐가 들어옵니까? 어마어마한 순간 거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네네. 이 순간 거래 지금 중요한 건 이 거래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 거래가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상방으로서 물량을 먹으면서 올린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 구간대에 물려 있는 이 물량을 여기서 지금 다 소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보통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라이브 플렉스도 옛날에 뭐 살짝은 비슷해요. 뭐가 있었냐? 자, 라이브 플렉스 보면은 이 당시에 뭐 급락했던 종목이 상방으로 올렸다가 조정이 한번 크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조정이 한번 크게 나오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거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60% 내지 70%더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패턴이 뭐냐고 하면은 앞에 있던 물량을 여기서 다 소화시키면서 어거지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끌어올린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인트로메딕 비슷한 상황이라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인트로메딕도 그래도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 자체도 제가 이 소개를 시켜드릴 때 어마어마한 이슈보다는 단기적인 패턴이나 이런 걸 보고 좀 접근하라 했던 부분인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8,000원대 만약에 돌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대에 지켜준다라고 하면요. 추세는 살아있고요.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8,000원대 돌파가 나와줄 거예요. 제가 보는 게 맞다고 하면요. 지금 어차피 시장이 빠지는데 크게 안 밀었잖아요. 그때 얘기하시고 네. 저기 강태공님이 얘기하시고 그 7,900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저가 안 팔았거든요. 못 팔았구나. 수익이 났었는데. 네. 그때 괜찮은데 얘기하시고 올랐는데. 이 구간대 뭐냐고 하면은 딱 보는 게 이 구간대가 매물 소화가 지금 덜 돼서 소화를 시키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 거래가 안 터지고 있잖아요. 예. 거래가 안 터진다는 거는 이거 그냥 거래 없이 미는 거기 때문에 네네. 명심하셔야 돼요. 일단은 6,000원입니다. 6,000원. 6,000원? 네. 6,000원 구간대를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요. 비중을 10에서 20은 줄이셔야 안전해요. 네. 그리고 8,000원대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비중을 10에서 20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네네. 잔량을 목표를 10,000원가로 보시고요. 네네. 그리고 최대 손절가는 나머지 그 비중 한 30 정도 남는 최대 그거 가지고 손절가는 5,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분명히 수익까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요. 무슨 물량이 신규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요. 일단 신규 물량 같은 경우는요. 제가 뭐 일단 짧게 바로 봐드릴게요. 네네. 이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이 이거 말씀드린 것 같고요. 지금 뭐 전환사채 발행권 결정은 의미가 없고요.
국내 이거 1월 달에 나왔던 건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따로 이제 뭐 상장되는 물량은 없어요.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지금 176만 주가 상장 예정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보면은 인트로메딕이 그 176만 주에 대해 가지고 잠시 대기 죄송합니다. 차트 좀 볼게요. 아이고, 제가 뉴스까지 받으려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라고 하니까 좀 이번엔 좀 확실히 좀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176만 주가 이제 상장 예정입니다. 이게 날짜가 24일. 발행 단가가 2,700원이네요. 2,700원에 이게 아닌데? 일단 2,700 정도의 상장 예정이고요. 현재 네네. 이게 지금 당장에 악재가 될 거라고 했으면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미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건 제가 이거 시간이 좀 없어서 자세하게 봐도 힘들고 나중에 제가 TV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 있잖아요. 네. 찾아 들어오신다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좀 다시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게 네. 5월 6일이에요. 5월 6일. 5월 6일이면은 지난주잖아요. 네. 지난주에 176만 주가 상장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보면요. 얘가 거래가 얼마 터져요? 거래가 이미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터졌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네네네. 거래가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터진 상태에서 176만 주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게 악재가 아니라는 거고 그게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악재였다고 하면요. 이때 하한가가 나와야 정상이지만 주가에는요. 아무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공시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따가 저희 강태훈 전문가님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살펴볼게요. 함께 살펴보시죠.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컴 GMD도 보이고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는 정성 감사합니다. 라면서 보내주셨네요. 강대훈 전문가님 대창입니다. 대창 1,870원에 2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창 오늘 한번 살펴보니까 단일가 거래되고 있고요. 2.4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요즘 굉장히 핫했네요. 상한가도 계속 왔고요. 그런데 지금 좀 올라가니까 그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하고 나니까 또 약간 이렇게 눌림이 나오니까 또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창 다시 한번 써 올릴 수 있을까요? 갑자기 대창하니까 대창 먹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대창이라는 종목이 지금 뭐 아마 걱정이 제일 큰 게 뭐냐? 단기 과열이 걸려 있다 보니까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게 제일 막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막 물량을 던지고 싶은데 30분마다 거래가 된다. 그게 제일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대창이라는 건 지금 실제로 이제 대창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와 함께 좀 이제 수혜를 받고 좀 부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를 볼 수 있겠는데 이 대창이라는 종목도 앞서 이제 전화로 상담될 때 인트로메딕과 비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대에서 최대 거래가 일단 들어왔다. 과거 이제 최근 급등했던 게 국일제지죠. 국일제지 같은 경우도 거의 없던 거래가 들어오면서 단기가 할 때 계속 이 롤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대창이라는 종목도 충분히 일단 최대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도 뭐냐고 하면은 현재 1,400원이 1,400원. 이 과거에 이 주가가 급등하지 뚫지 못했던 구간이 1,400원이었는데요. 이번 파동에서 1,400원 돌파가 나오더니 정확하게 조정 때도 지켜준 걸 보입니다. 그렇다는 거니 대창이라는 종목이 지금 1,400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분명히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했던 패턴이죠. 주가를 상방으로 끝까지 끌어올렸다가 물량 모아나가고 고점 돌파가 나왔다. 그럼 대창이라는 종목은요. 1,400원대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2,00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홀딩을 좀 하시고요. 그냥 1,400원 깬다고 하면 에이 뭐 내가 다른 걸로 수익 보지 하고 과감하게 정리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1,400원만 안 깨면 가져가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창은 1,400원 라인대 잘 지켜보시면서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가 2,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살펴볼게요.
너무너무 팬입니다 하면서 하트 엄청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한번 이 종목 보도록겠습니다. 저도 이 종목이 궁금해서요. 강태공님 하면서 컬러레이 225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물려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중국 관련주인데 손절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컬러레이 오늘 한번 살펴보니까요. 2.68% 빠지면서 2,000원의 마감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2,395원까지 올라섰다가 계속해서 추세가 하향 추세가 보여요. 어떡할까요?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자꾸 이게 장기화가 되면 장기화가 될수록 중국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이 타격이 클 거다라고 예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냉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요. 중국발 수혜주가 타격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가 제일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했습니까? 이제 중국이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 경기가 무너지고 우리나라 경기도 거기서 나비 효과를 통해 가지고 같이 무너지게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국 수혜주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가 뭐냐? 많은 분들이 제일 착각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 기업이 무너지면요. 당연히 그 실적이 무너질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최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중국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기업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같이 무너져요. 우리나라가 무너진 상황에서 무슨 중국 기업만 무너진다 이건 걱정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뭐라 했습니까? 테마 시장이라 말씀드렸죠. 미중 무역 전쟁이 길어지고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 사이의 싸움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싸움을 길게 끌고 갈수록 다른 적을 만들 수는 없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BC도 뭐예요? 이제 중국 가서 공연을 하고 점점 이 사드 완화에 대한 그게 계속 보인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이 싸움이 길어지면요. 어쩔 수 없이 시진핑 주석은요.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이 사이에서 수혜를 받는 거. 과거에 이제 사라졌던 종목 중에 선택 선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뭡니까? 그냥 이제 방문한다 해가지고요. 아우디 아우디 왕자였나요? 우리나라 방문한다 해가지고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몇백 % 끌어올렸죠. 똑같습니다. 정말 시진핑이 우리나라 방한해준다고 하면요. 그날부터 이제 중국 주주는 그냥 날아다니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들고 왔어요. 지금 시장에요. 중국발 수혜주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모든 종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급락하는데 오히려 컬러레이드 2%밖에 안 빠졌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빠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뭡니까? 중국발 수혜주들을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발 수혜주들은 지금 잠깐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들고 가면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우리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도착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오이솔루션인데요. 네네. 52,500원 비싼 가격에 사서 네. 지금 사람들이 조종받을 거라고 해서 걱정인데요.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52,5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0%입니다. 60% 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수익권이긴 한데요. 어떤 네. 고민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이 올 때가 됐다고 비싸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이솔루션이라 좀 따로 안 물어봐도 그냥 역시 5G 관련되어 있는 수혜로서 좀 매수를 했었겠죠? 네. 그래 일단은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일단 수익 중인 거는 좀 축하를 드리겠는데 맞아요. 이게 너무 고점에서 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 종목만 지금 저점대 대비 연결해봐도요. 벌써 얘가 2년 동안 500%가 올랐습니다. 2년 동안 500%가 올랐고요. 상방 추세를 잡은 상태에서 1년 동안에는요. 거의 400%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이제 아는 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식에서는 회귀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 회귀의 법칙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많이 오른 거. 회귀의 법칙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뭐냐고 하면은 이 주가는 이동평균선과 함께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그 이동평균선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지금 보면요. 상승 추세에 올라가는 동안 계속 뭐가 있느냐? 이동평균선 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요. 다시 붙으려고 하고요. 간격이 벌어지려고 하면 붙으려고 하고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벌어지니까 붙으려고 하고 벌어졌다 붙고 벌어졌다 붙고 벌어졌다 붙는 게 보이시죠? 예. 근데 여기서 급격하게 벌어졌어요. 예. 그러면 얘가 지금 하방으로서 붙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 오이솔루션이 더 갈 수도 있어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주가라는 거는 간다 하더라도 앞서 이런 것처럼요. 모든 급등했던 종목들이 이래요. 이격도를 한 번씩은 붙이고 가요. 그래서 이 오이솔루션이 최소는 52평대까지는 조정을 줄 수도 있고요. 최대치로는 22평대까지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차익을 한번 좀 하시고 조금 어차피 급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뭐 당장 내일 수익 실현 안 한다 해서 우리 어머니 뭐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그냥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좀 수익 실현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뭐 사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분석했고 좋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앞으로도 얘기하지 그래서.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예상가가 좀 작을수록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차라리 지금 차익을 진행하시고 만약에 산다고 하면요. 35,000원부터 45,000원 정확하게 이 구간대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셔서 손절가와 목표가를 잡고 간다라고 하면요.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꼭 네, 시청자님 잘 고맙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상보도 보이고요. 엑셈도 보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궁금합니다. 요즘 제약주에 대해서 약간 많은 분들이 잘 관심선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요. 2,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입니다. 김태은 앵커님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꼭 좀 봐주세요. 라면서 하트 뿅뿅뿅 보내주셨는데요. 6106번님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에이프로젠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2,275원에 마감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는 그래도 2,355원까지 올라섰거든요. 매수하신 날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최근에 사셨더라면 또 쭉 오늘 또 빠졌으니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저도 좀 매일 좀 봐주세요. 저도 좀 매일 봐주기 바라겠고요. 이 에이프로젠 이 종목들이 많아요. 에이프로젠 제약도 있고 HNG도 있고 KIC도 있는데 이 종목들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종목들이 굉장히 힘든 게 뭐냐고 하면은 저도 예전에 한번 실제로 공략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제대로 분석을 했어요. 제대로 분석했더니 에이프로젠 이 시리즈가 문제가 뭐냐? 이 시리즈들이 뭐 전화사채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서로 막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HNG 이 세 개 기업이 서로 이제 그걸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지분을 확대하면서 이 세 개 기업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개인 투자자가 공략하기 솔직히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가 이런 것들은 이 이슈를 통해서 간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좀 장난이라고 하죠. 장난질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든 빠지든 개인 투자자가 버티기도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2,300원 정도가 지금 이제 평단가라고 하면은 최근에 들어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짧게만 잡으세요. 짧게. 그냥 최근에 들어갔다고 하면 2,200원 깨면은 에이프로젠지약 2,200원 깨면 정리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3,000원까지 뚫으면 다시 4,000원, 5,000원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3,000원, 정리가는 2,200원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목표가 손절가 꼭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살펴볼게요. 네, 파미셀도 보이고요. 오늘 정말 많이 왔습니다. 강태공 님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종목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어찌합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남전자인데요. 50% 가지고 계시고요. 3,750원. 네, 매수하셨습니다. 언제쯤 매도할까요? 수익 좀 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남전자 오늘 살펴보면요. 오늘 3,290원에 3.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좀 올라섰다가 오늘 좀 파란불을 켰네요. 요즘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다가 또 쭉 올라갔는데 오늘 또 조정받으니까 좀 걱정도 되시고 또 비중도 굉장히 커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남전자는 그냥 늘 재밌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늘 뭐 단타 패턴만 잘 잡으면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데 아남전자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랑 좀 다시 엮이면서 조금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보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일봉상 패턴 자체는 문제될 건 없어요. 일봉상 패턴은 얼마든지 문제될 건 없는데 주봉이라든지 월봉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월봉이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이 정도 이제 꼬리 달면 이게 뭐냐? 고점대 하락 추세입니다. 고점대 하락 추세. 이제 이 고점대 하락 추세를 얘가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정확하게 전에 있던 고점대 뚫지 못하고 이번 급등에서 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냐?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 추세를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지금 삼각 수렴이 완성되려면요.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 칸을 채우기 위해서는 월봉 차트가 한 10개 정도 더 나와줘야 돼요. 그럼 적어도 이제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이 구간 2,500부터 3,500구에서 횡보를 해주고 그 사이에서 뚫어줬을 때 시세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고점대에서 정확하게 뚫어맞고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강한 이슈가 아니라고 하면 추가적인 급등을 좀 노려보기 힘들 수도 있다라 말씀드리고 현 구간대에서 딱 3,500원대 돌파 시가 계속 무너지죠. 그래서 맞고 빠지랑이 크다. 그리고 2,500원에서 다시 한번 횡보하고 끌어올리기 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안한 자리다 보고 싶고요. 다만 만약에 이 종목이 3,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 가지고 4,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땅 치고 꼬리 달고 내려도 어쨌든 그 차트는 월봉은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남전자라는 종목은 향후 앞으로도 윗꼬리를 달 확률이 굉장히 높고 4,000을 목표가로 보면서 3,000원 손절가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남전자 목표가 4,000원 그리고 손절가 3,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아쉽지만 한 종목만 더 보고 갈게요. 그런데 이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날로 얼굴이 통통해지시는 태국님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에코캡이요. 사실 매수가하고 비중을 한번 보내주셔야지 더 정확한 이 상담이 되는데 에코캡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코캡 오늘은 0.13% 강보합권으로 3,795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에코캡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 일단 뭐 에코캡 전망보다는 제 전망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통통해진다는 건 사람이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뭐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더 통통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서 있는 이렇게 앉아서 나온다는 것만큼 참 행복하고요. 자, 에코캡이라는 종목도 볼게요. 일단 에코캡이라는 종목은 보면은 현재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그냥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딱 선만 두 개 끄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놀고 있는 종목입니다. 굳이 지가 이제 알아서 잘 놀고 있는 걸 뭐하러 걱정합니까? 이런 종목은요. 우리가 그냥 흔히 뭐 장난으로 표현하면요. 우리 애기들도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막 놀이터 가서 막 어디서 막 뛰어놀아도 알아서 자기 집 갈 때 되면 다 잘 들어가잖아요. 이 에코캡도 그냥 지금 3,500원과 4,250원이란 구간이 그냥 놀이터예요. 놀이터 그냥 이거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있는 거고요. 지가 갈 때 되면 그냥 알아서 4,250 뚫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3,500원만 안 뚫어낸다라고 하면요. 이 구간에서 물량을 제대로 모으고 있는 만큼 4,250 뚫고 크게 상방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다만 손절가만 3,500원대를 지켜주시면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저희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아까 코스피, 코스닥 진단할 때 그래도 코스닥은 그 안에 보석 같은 그 테마주를 공략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테마 가지고 오신 거죠? 아,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크리스마스, 최근에 어린이날, 최근에 로즈데이였는데 제가 참 이 장미꽃 한 송이 선물로 못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장미꽃을 사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장미꽃을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그런 돈 정도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종목 정도는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도 이제 설명 좀 드린다라고 하면요. 늘 말씀드렸죠. 저는요. 우리나라 지금이 결국 테마를 본다고 하면 테마의 대파동은요.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마다 어마어마한 대파동이 돌아오고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야 될 테마를 분석해 봤을 때는
결국에 중국이라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주가 박살난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주가 박살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박살나요. 뭐 무슨 중국주만 자꾸 뭐 고정관념 마냥 무슨 여러분들 편견 마냥 중국주가 차이나 디스카운트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2월 달부터 중국주 이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중국주 몇 개를 샀었어도요. 이미 30에서 100% 이상의 수익 났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중국주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니다라고 외면해봐야 갈 종목은 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아무리 저가형 스몰캡 종목이라고 아니면 이런 공포 심리 때문에 안 좋은 종목이라고 비난해봐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그냥 내가 돈 버는 길을 포기하는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준비한 종목 역시 중국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100억 이상이에요. 100억 이상. 100억 이상 투자했던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이 기업에 100억 이상 투자를 하면서 중국과 함께 가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종목이다. 이 점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이 맥락도 좋아하잖아요. 제가 중국주라고 해서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종목들이 이제 실적 좋은 종목, 추가적인 실적이 증가하는 종목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시켜드릴 종목 역시도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이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에요. 사상 최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어닝 서프라이즈. 정말 갑작스런 어마어마한 실적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 종목 진짜 찍어야 된다. 과거에 뭡니까? 인터플렉스라는 종목도 갑자기 애플과 엮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30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누군가 특정 물량의 매집이다, 롤링이다, 누가 물량을 모으나 안 모으는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 역시도 최근 이제 1년 가까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서 긴 시간, 짧다면 짧겠지만 저는 충분히 긴 시간을 보고 있어요. 긴 시간 동안 물량을 매집했기 때문에 제대로 상승 탄력만 받아준다라고 하면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서 100%, 200% 날아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종목들이 뒤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눈치채셨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종목 어디서 공개해 주시나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장 솔직히 공개해주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저 지금 당장 공개해주고 싶은데 참 시간이 야속하다고 하죠. 제게 준비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종목명만 이거 그냥 바람처럼 툭 던져놓고 가면 여러분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종목을 왜 사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마 이 손실로서 나왔더니 날라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TV 방송이 끝나고 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요. 이제 온라인 방송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확한 맥점, 타점까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단에 링크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그대로 이제 검색하셔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면요.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에 물론 여러분들이 노는 것도 좋겠지만요. 우리는 불타는 토요일도 남아 있잖아요. 아마 불금은요. 매주 돌아옵니다. 매주 불타는 금요일은 돌아오지만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불타는 금요일 야간 방송 시간대는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 지금을 놓치면 제가 또 언제 할 줄 압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술을 한잔 하실 시간에 차라리 술잔을 드시고 제 방송을 찾아오신다고 하면요. 같이 담소 나누시면서 이 미래에 대한 전략까지 배워가시기 바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태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강태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문가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계좌에도 불을 활활 태워서 아주 빨갛게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저희가 주말 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월요일에 빡 이렇게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이런 말도 있죠. 전쟁 속에서도 사랑은 하고요. 전쟁 속에서도 결혼은 하고 전쟁 속에서도 아이는 태어난다고 해요. 아. 이 증시도 아무리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전쟁같이 피 튀기는 이런 이 전쟁 속에서도 뭡니까? 사랑이 싹틀 수 있는 아름다운 종목은 존재한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급격하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종목에 대한 것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그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오늘 좀 보너스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뭐 시간이 제게 뭐 주어진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요. 제가 시간이 되는 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저녁 9시부터 시작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태군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